안녕하세요. 오늘 차례 노동자는 다시 떠오른 정도 경영과 투명 경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정도 경영, 투명 경영의 주체는 누구인가?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긴 한가위 연휴가 끝났습니다. 개천절로부터 시작해서 한글날까지 이어진 아주 긴 연휴였죠. 그동안은 사측과 통사임금 월 기준시간 논쟁으로 잠시 다루지 못했던 문제, 정도 경영과 투명 경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문제는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정도 경영 문제는 소액주주가 쏘아 올렸죠. 지난 9월 17일 지주회사 HA홀딩스 전현직 이사 주주 대표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죠. 작년 11월 자사주 무상 출연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결국 주주들의 반발에 백지화했던 기억까지 떠오릅니다. 결국 지주회사는 정몽원 회장의 뜻과 상관없이 3세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뜻과 상관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정몽원 회장은 이 세부적인 계획은 모를 수 있다. 일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다시 한번 문제를 소액주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11월 14일 전 직원이 HL홀딩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HL홀딩스가 비상장 자회사죠. 비상장 자회사인 HL위코를 통해서 두 자녀를 지원했다는 걸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HL위코는 익산의 쇼바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AS 쪽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HL위코는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뿐만 아니라 저희가 12월 23일 정도 경영, 투명 경영의 주체로 우리가 서야 된다. 노동자가 서야 된다. 또 노동조합이 서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다 3세 승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법, 탈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시하자. 이것이 전 직원의 만도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정몽원 회장만의 만도가 아니라 전 직원의 만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다라고 봤던 거죠. 지주회사 HL홀딩스가 가족 경영의 밑거름이 되는 현실,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참아왔던 소액주주가 일을 낸 겁니다. 결국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 됐죠. 우리도 지적했지만 이번 소액주주 소송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HL홀딩스에서 위코로 1,830억 원이 유상증자와 대여 방식으로 투자가 되죠. 위코는 이를 사모펀드에 출자합니다. 근데 그 운영에 정몽원 회장의 두 딸이 100% 소유한 로터스 PE, 로터스 프라이빗 에코티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 이후에 두 딸은 H홀딩스 주식 3.24%를 매입해가지고 결국 정몽원 회장의 우호 지분이 확보됐다는 거죠. 자녀 회사에 결국 일감을 몰아줘서 사업 기회가 유용됐다. 이것은 또 개정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해태했다는 주장입니다.
HL 홀딩스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 유망 분야인 2차 전지에 투자했고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만 어쨌든 소송은 진행되는 것이고 충분한 의혹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정몽원 회장의 선의에만 맡긴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소액주주만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조합원 동지들도 노동조합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이런 소송 소식을 얘기하자 조합원 동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사람 욕심 끝이 없다.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계속 업신여김 당할 거다. 핵심은 이런 지적입니다. 한편 우리는 철회노동자 12월 3일에서 정도경영, 투명경영은 내부 비판으로 완성된다고 확신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비판이 촉매제가 될 수는 있어도 정도 투명경영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지금도 소액주주의 소송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사주의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상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주주나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경영, 투명경영의 주체는 여전히 빈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노조가 13년이 됐고 노동조합이 어떤 경쟁을 해왔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측이 다수 노조만 어르고 달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기본 원리인 단결의 흐름을 막죠. 어느 순간에 다수 노조는 소수 노조에 관심이 없죠. 자기들의 요구만 관철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측이 다수 노조만 어르고 달래기 때문에. 또 13년 동안 단 한 번의 쟁의행위가 있었는데 걸맞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설픈 투쟁이 아닌 실질적인 투쟁으로 지난 13년 동안 쌓은 수건을 풀어내야 함에도 아직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그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것이 세계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인 겁니다. 월급제로 빼앗긴 권리 찾아야 할 것이고요.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월 기준시간 사측은 합의 없이 240시간을 243.3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될 과제는 끝도 없습니다. 지주에서 만드는 정몽원 회장의 개인 소유일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우리 전 직원이 주주입니다. 그리고 직원이죠. 과연 그러면 우리 사주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하는 마당에 그 직원이면서 주주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노동조합은 이러한 불합리한 경영 행태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직면합니다. 정도 투명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자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고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될 가치입니다. 세계노조가 이런 경쟁을 해야 된다. 정도 투명 경영의 비판자 또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경쟁의 날을 기대합니다. 지난 14일 안타깝게도 평택 이진관 동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신문회의가 14일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더욱 전체 조합원 농지대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전체 조합원 농지들의 힘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조합원 농지들의 서명운동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